안녕하세요. 감 잡아주는 테크 트레이너 김도리입니다. 오늘은 AWS 네트워크의 출발점, 바로 VPC랑 서브넷 구조를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콘솔로 들어오시게 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항상 하셔야 되는 건 내 리소스를 어느 리전에 만들지를 정해 주셔야 되겠죠? 저는 서울 리전에 만들 거기 때문에 서울을 선택해 놨고요. 그리고 VPC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의 가장 큰 테두리가 VPC죠. Virtual Private Cloud예요. 즉, 내가 직접 정의한 가상의 네트워크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 메뉴에서 VPC를 클릭하신 다음에 Create VPC 하고요. 그리고 이름을 넣어주시면 돼요. lecture VPC 이렇게 가질 거고요. 범위는 10.0.0.0에 16 크게 할게요. 한 65,000개 정도의 IP를 쓸 수 있는 굉장히 큰 네트워크 공간을 만들 거고요. 이 공간 안에서 서브넷을 쪼개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WS가 좋은 게 이렇게 리소스 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든 큰 네트워크를 만들면, VPC를 만들면 자동으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요.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이 같이 만들어진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라우트 테이블을 가서 잠깐 보자면 데스티네이션, 방금 전에 우리가 설정해놨던 VPC 범위죠. 10.0.0.0에 16인데요. 타겟이 로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의미는 뭐냐면 같은 VPC 안에서는요. 서로 모두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VPC 내에 있는 서브넷끼리는 어떠한 작업 없이도 이 로컬 게이트웨이로 가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부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그리고 바로 한번 서브넷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방금 전에 만들었던 lecture VPC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public 서브넷 용도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서브넷 이렇게 만들 거고, 당연히 범위는 16보다 더 작은 범위가 들어와야 되겠죠. 사이더 값 24로 설정을 하고요. 하나 더 만들 보도록 할게요. private 서브넷 이렇게 할 거고 10.0.1.0에 24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두 개의 서브넷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범위를 해놓게 되면은 약 251개의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VPC로 가서 리소스 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VPC를 만들면 자동으로 라우트 테이블이 만들어진다라고 했고요. 서브넷을 만들었더니 지금 줄이 어떻게 됐어요? 자동으로 만들어졌던 기본 라우팅 테이블에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예요? 요 서브넷에 있는 리소스들은 요 라우팅 테이블에 있는 경로를 보고 움직인다. 요 서브넷에 있는 리소스들도 요 라우트 테이블에 있는 경로를 보고 움직인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라우팅 테이블 안에는 현재 로컬 게이트웨이밖에 없어요. 내부 통신만 가능해요. 사설 통신만 가능하도록 설정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외부 인터넷과 연결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문이 필요해요. 그 문의 역할이 뭐였죠? 게이트웨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VPC와 외부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문인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게이트웨이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을 넣어준 다음에 만들 거예요. 자, 요렇게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만든 행위는 문을 만들어준 거고요. 여기서 이제 attach to a VPC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VPC를 클릭한 다음에 attach 붙여야 돼요. 인터넷 게이트를 붙이는 건데 요 행위는 VPC에 문을 달아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아직 아무도 이 문을 향해 가고 있지는 않아요. 왜요? 경로를 몰라요. 어떻게 가는지 경로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우트 테이블로 가서 현재 지금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요 메인 라우트 테이블을 클릭한 다음에요. 라우트를 클릭해서 에딧 라우트 클릭한 다음에 경로를 잡아주겠습니다.
0.0.0.0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외부 내부 트래픽은요.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가고요. 현재 저희가 만들어 놓은 요 문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경로가 2개가 잡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리소스 맵으로 가볼게요. 리소스 맵으로 가게 되면 선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터넷 네트워크 커넥션이 들어와져 있는 것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퍼블릭 서브넷도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들어가져 있는 라우트 테이블을 보고 있고 프라이빗 서브넷도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들어가져 있는 라우트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의미는 프라이빗 서브넷을 완전히 격리시킨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우트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면 되겠죠. 라우트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로에는요.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가는 경로를 넣지 않을 거예요. 자, private RT 넣어줄 거고요. 우리 VPC 요거 넣어준 다음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얘는 VPC 내에 있는 애들은 사설 통신 가능하도록 로컬 게이트웨이는 잡혀져 있지만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에딧 할 거고요. private 서브넷을 클릭해가지고요. private RT를 바라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private 서브넷이 private RT 라우트 테이블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리소스 맵 볼까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선이 바뀌어 있죠. 퍼블릭 서브넷은 인터넷 게이트웨이 경로가 들어가져 있는 애를 바라보고 있고 프라이빗 서브넷은 로컬 게이트웨이만 들어가져 있는 애만 바라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렇게 하면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내부 영역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현재 우리가 어떻게 구성했냐면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네트워크 영역을 구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서브넷들은요. 기본적으로는 VPC가 생성이 되면 하나의 라우트 테이블이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이 같은 라우트 테이블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프라이빗 서브넷은 완전히 차단된 네트워크와 완전히 차단된 영역으로 사용할 거라서요. 별도의 라우트 테이블을 만들어서 프라이빗 서브넷은 인터넷으로 가는 경로를 바라보는 애가 아니라 내부 통신만 들어가져 있는 라우트 테이블과 연결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VPC에 대한 기본적인 네트워크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인스턴스를 넣어서 더 자세히 보안 그룹이라든지 네트워크 ACL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